한 번 딱 처방을 받는 순간 그게 딱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근데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처방 받고 나중에 저희랑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경우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주요 시청자층이 이제 막 첫 차를 구입하거나 뭐 중고차로 사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자동차 살 때 자동차 보험은 필수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가격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보험인데 그래도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자동차 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선택의 영역이고요. 네, 자동차 보험은 이제 의무 보험이긴 합니다. 내가 차량을 구매하면 기본적인 책임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난 진짜 너무너무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을 안 하면 돼요. 아하, 차를 안 사면 오세요. 됩니다. 물론 왜냐면 이제 뭐 위험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물론 내가 차량을 사고 운전을 하는 데는 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렇고 기동력을 좋게 하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운전을 해야 되고 운전이 필요하다. 뭐 내가 직접 구매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이런 소카나, 공유, 그쵸. 소카 같은 공유 차량도 있잖아요. 그 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벌금. 뭐 내가 만약에 좀 큰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 벌금에 대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요구를 내줬으니까, 하죠. 그 합의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고 하고, 내가 이제 어떤 사고를 냈을 때 이제 기소될 수 있거든요.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변호사 선임 비용 요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커버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별도로 내가 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보험으로 좀 커버를 받으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사실 선택인 거죠. 내가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도 운전하지 할까 말까 안 한다라고 한다면 비록 리스크가 있지만 나는 그냥 괜찮아 안 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믿어. 근데 이제 뭐 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을 많이 한다. 특히 일 관련해서 평일 계속 낮에도 다녀야 내가 되는 운전 거죠.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리스크가 큰 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운전자 보험의 트렌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배상 책임 보험이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벌금, 합의금 뭐 등등 남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갚아주는 보험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내가 갚아줘야 되는 보험들 그 대상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동일하더라도 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실손 기준 돼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보상해준 만큼만 내가 보험사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똑같아. 보험료는 똑같이 1만 원대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의 한도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굳이 예전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 나오는 보험들을 잘 보고 필요하다면 갈아타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갱신형으로 어떤 뭐 특정 만기형으로 가입했다고 한다면 사실 중도 해지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1년 단위, 좀 최근은 사실 거의 1년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좋은 보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보험으로 운전자 보험은 갈아타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을 봐도 2030 사이에서 이제 갑상선 암, 고지혈증, 뭐 청년층 당뇨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질병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주위에서도 꽤 자주 보이고요. 근데 이런 질병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많이 힘든가요?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뭐 결국 확률, 뭐 통계, 뭐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아닌 특정 계층, 뭐 20대, 뭐 20대 여성, 뭐 예를 들어서 사무직, 요 사람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 이 사람들한테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아마 그 확률에 따라서 이만큼 보상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내가 수익을 가질 거야라는 계산을 통해서 만드는 게 보험 상품이거든요. 다 시뮬레이션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갑상선 암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왜냐, 특히 젊은 여성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특히 유방암도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요즘 당뇨, 고지혈증도 되게 20, 30대에서도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좋지만 걸렸다고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고객인 겁니다. 20대, 30대라고 하더라도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과 같은 이제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으면 사실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유병자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유병자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생겼고 유병자 보험이 예전보다는 또 보장 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내가 완전히 건강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보다는 좀 비싸요. 아, 예, 그런 형태로 보험사들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그쵸. 리스크를 대비하는 예, 거죠.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는데 이제는 유병자 보험이라는 어떤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이제 정신과 상담 이력이 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뭐 정신과 가서 하는 게 보통 이제 상담을 많이 받고 뭐 어쨌든 치료 뭐 투약 뭐 이런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 째고 뭐 어디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사에서는 사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보다도 더 위험한 질병으로 아.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나 등등등으로 인해서요. 근데 문제는 요즘 사실 예전보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정신과에 대한 어떤 인지나 문턱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신과 병원도 되게 많잖아요. 뭐 네. 마음 상담 센터라는 그쵸, 또 그쵸. 이름으로도 있긴 한데 근데 가서 물론 상담을 받고 뭐 치료를 받고 뭐 이제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제 치료 이력, 뭐 특히 이제 투약 이력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체 보험을 가입할 때 물어보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지난 5년 내에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30일 이상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 정신과 약은 30일 단위 뭐 그것보다 좀 짧게 처방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30일 단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매번 올 수 없으니까 한번 이제 하고 딱 약 먹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나아지지 않잖아요. 장기 복용이 필요한 그렇죠. 한 번 딱 처방을 받는 순간 그게 딱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근데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처방 받고 나중에 저희랑 상담하면서 생긴 그 알게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아, 좀 예, 안타까운 예. 케이스네요. 근데 지금 네. 당장 막 너무 아프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되게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네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물론 치료는 꼭 받아야 되죠. 치료 받기 전에 꼭 상담을 통해서 현재 보험을 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사실 투약 사실이나 이런 사실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약 사실이나 치료 사실을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가입할 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게 보험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전에 이 회사 혹은 다른 회사에 보험 청구를 했다면 실손보험이든 뭐가 됐든 보험 청구를 했다면 보험 청구 이력은 보험사끼리 공유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제가 전진혁이에요. 전진혁이라는 사람이 다른 보험을 데서. 가입할 신청을 했어. 그러면 너 언제 무슨 뭐 청구했네? 이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지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정신과에 갔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보험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다만 근데 이건 뭐 정신과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료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가입할 때는 그냥 물어만 봐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속이고 가입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청구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입 직후 뭐 1년 뭐 2년 되게 단기간 안에 어떤 큰 질병 혹은 작은 질병이라고 해도 청구가 들어간다면 보험사에서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죠. 얘는 뭐지? 얘는 뭔데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청구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거꾸로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예, 조사를 나갔을 때 예전에 이제 그 고지를 했었던 그 치료 뭐 정신과 포함해서 뭐 그런 모든 치료력을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제 직권해지라고 해서 보험 그 계약을 취소해 버려요. 아, 해지해 버려요. 근데 이거를 당하게 되면 이제까지 냈던 보험료, 그러니까 보상은 당연히 못 받고 냈던 보험료도 못 돌려받습니다. 아, 그럼 나한테 너무나 큰 큰 피해죠. 타격인 거죠. 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보험사와 서로 약속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너 나한테 보상해 줘야 돼라고 보험사는 약속을 하는 거고 그 대신 가입자는 내가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물어본 내용들을 정확하게 고지할 이유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저희는 철저하게 고지음을 맞춰서 가입하신 걸 안내를 해야 된다, 그쵸? 추천드리고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는 가시기 전에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다른 것들은 암은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병원에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뭐 정신과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체크를 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처방 이력이 5년 이내에 있으면은 가입할 때 좀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기간이 5년 내 처방 이력이 기준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뭔가 정신과에서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 뭐 처방 이력에 있어서는 5년이 약간 디폴트 기준인 건지. 네. 이제 보험사마다 보험 상품마다 좀 다양하게 이제 고지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투약에 대해서는 5년이 최대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못 본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그렇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뭐 특징적인 이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년까지 입원 수술,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보험의 고지 의무가 3개월 내 치료 이력 있는지 1년 내에 뭐 추가 검사 재검사 1년 내에 어떤 뭐 그런 부분들 하고 5년 내에 뭐 입원 수술 이력 혹은 30일 이상 투약이나 어떤 뭐 중증 질환, 뭐 암이나 뭐 뇌졸중 이런 거에 대한 진단받을 수 있는지 요게 이제 가장 기본 세트거든요. 근데 요거에서 조금 더 뭐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5년 내 입원 수술을 보긴 하지만 10년 내 입원 수술까지 물어보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 보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년 내 입원 수술이 없는데 나는 10년 내 입원 수술도 없는 거야. 그러면 할인을 더 해줘요. 그렇게 이제 제공하는 이제 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10년 내는 입원 수술 정도 적용되지 이런 투약까지는 적용되는 케이스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네요. 네네네.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아까 그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질문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모든 보험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유병자 보험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병자 보험으로. 실손은 또 안 돼요. 근데 실손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험사의 선택인 거니까. 근데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는 사실 가능하고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근데 유병자 보험도 중증 유병자와 경증 유병자의 보험이 있어요. 경증 유병자 보험이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러면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하면 경증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이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안 돼, 난 안 되겠어 포기하고 그러진 마시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경증 유병자 보험을 좀 가입을 하시고 혹여나 또 완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완치되고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에서 벗어나니까 그때 돼서 또 일반 가입 가능 보험이랑 또 조건을 비교해보고 가입을 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준비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채팅 질문으로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잠깐 좀 스킵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채팅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햄냥님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햄냥님이 현재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은 필수고 나머지 실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실비도 이제 햄냥님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퇴직 이후에도 전환해서 실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보상률이 나중에 낮춰질 수 있다고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이 단체 보험을 전환한 실비가 아니라 개인 실비를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단체 실비 보험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이러시네요.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회사 보험을 퇴직하고 나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환할 때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5년 내에 뭐 200만 원 이상 청구하지 않았고, 뭐 중증 질환이 없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고 내가 먼저 보험을 개인 실손을 가입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보험을 커버를 받고 내 걸 이제 개인 중지를 시키다가 나중에 퇴사했을 때 다시 재개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법 모두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으로만 재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지하지 않는 이상. 제가 이제 이전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손도 있었고 제 3세대 실손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갔어요. 예, 같이 갖고 왔는데 중지시키지 않은 이유가 물론 중복 보상도 안 되고 중복으로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이제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혹여나 아프게 되면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이제 아픈 상태에서 되게 보험 필요한 형태인데 뭐 그 당시에 재개가 가능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200만 원, 5년에 200만 원 이상 청구하지 않을 거나 뭐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특히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퇴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고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단체 실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내가 기존에 실손을 갖고 있었다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그러니까 뭐 질병이나 상해나 의료비에 대한 고민을 좀 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내가 뭐 나중에 전환을 하겠다, 기존에 그러니까 새로 개인 보험을 가입해서 중지를 하겠다, 아니면 새로 개인 보험 가입한 다음에 뭐 10,000원대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지하겠다. 그건 다 모든 건 선택인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재개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실손으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속 갖고 가되 그것도 좀 최근 이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가입이거든요. 그 5년마다 그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요런 건 이제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진짜 너무 고민인 것들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잘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좀 도움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박은진 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보내셨어요. 지금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수술 비용이 질병 수술 비용보다 높은데 이 조건이 30대에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부모님 간병보험도 추천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보험은 이제 통계거든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술비,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정한 어떠한 수술이냐에 상관없이 질병 관련한 수술 받으면 질병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대장경정 수술, 그 제거도 그것도 수술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해는 사고거든요. 급격하고 외적인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언뜻 생각해 보면 확률이 어떻게 될까 보면 질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네요. 80% 이상. 근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질병 수술비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보상을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는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되게 적게 가입시켜주고 되게 비쌉니다. 근데 상해 수술비는 더 많이 받아줘요. 왜? 상대적으로 그 나갈 가능성이 되게 적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상해 수술비가 더 높다라고 해서 이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건 사실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왜냐면 상해로 내가 수술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보시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보장의 보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거를 보험을 포기하고 그만둬야 될 경우에는 뭐 사실 아무리 보장 줘도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진단비부터 수술비 뭐 등등 들어가는데 그거에 있어서 내가 여유가 된다? 그럼 상해 수술비도 적절히 넣고 질병 수술비도 적절히 넣고 뭐 어떤 질병상의 종수술비라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정 수술이나 혹은 부위에 대해서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뭐 1,000만 원 단위, 500만 원 단위 한번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크게 보장받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뭐 배드민턴, 뭐 등산, 산악, 뭐 되게 위험한 또 그런 걸 스포츠 많이 하신다. 그러면 약간 상해에 대한 걸 좀 더 높이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갖고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하다. 근데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죠. 이걸 좀 체크해서 상담 통해서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간병보험은 요즘 사실 비혼인 1인 가구에서도 사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간병이라는 게 되게 이제 큰 의료비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치료비는 국가에서 많이 커버를 해주지만 간병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간병에 대한 금액, 간병에 대한 이제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험도 있고, 간병인을 아예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그런 류의 보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간병보험은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게 없으면 두 가지예요. 선택지는 내가 그 간병비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가서 간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건 되게 필요하겠죠. 예, 적절한 수준에서 가입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혹은 1인 가구시다고 한다면 1인 가구도 사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언젠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간병이 필요한데 사실 간병 해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 1인 가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네 맞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되게 젊은 2030 세대에서도 간병보험 고민해서 좀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경우도 요즘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간병보험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쵸? 따지고 보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왜 가입하는 건 이 보험 상품의 메인 목적은 뭐지? 그리고 나의 조건, 내가 원하는 그 보장받기 원하는 부분은 뭐지? 이걸 따져서 상품을 선택하고 돈을 내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상을 받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재테크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험이라고 특별하게 막 너무 막 내가 어려워서 다시는 못 쳐다볼 존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보험의 메인 목적이 뭔지를 꼭 확인하고 내 목적이 뭔지도 잘 확인해서 매칭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58분 이렇게 가고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가 이제 곧 소개할 시그널 플래너에서 무료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정말 간편하게 돼 있고 상담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답변은 여기까지 받고 상무님과 함께 시그널 플래너 이야기 그리고 2030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보험은 저축이 아니에요. 예,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예, 저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입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가입을 보통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판매자들이 비싸게 팔아야만 자기가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재 보험이라는 상품은 정말 중요하고 고객한테 되게 필요한 상품인데 이 보험 유통이 너무나 이제 혼탁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잘 알아야 됩니다. 보험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전체 재무 설계를 갖고 가는 관점에서 내가 요만큼의 비용은 내가 이제 혹여나 다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면에서 쓰고 이건 진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잘 아껴서 저축과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시그널 플래너 앱 다운 받으셔서 이제 카톡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좀 저희가 또 많이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회사가 또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랑 또 같이 일할 분들을 또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자랑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신규로 이제 입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7개월 정도의 되게 하드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는데 그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걸 통과한 분들은 사실 저희는 재택 베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택이라는 게 사실 상당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이제 꿈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거의 회사 셋업할 때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 특히 지방권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재택을 들어가기 위한 사정 과정은 너무너무 빡셉니다. 왜? 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정말 중요하고 지식 베이스고 의료에 대한 좀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고객들한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검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과정을 만약에 통과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게 왠지 나한테도 맞을 것 같고 나도 이렇게 한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그러니까 정규직 일반 근로자예요. 근로자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급여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제 급여 관련한 것도 저희 시그널 파이낸셜 랩이라고 저희 자회사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그널 파이낸셜 랩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또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또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담 받아보시고 지금 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그널 플래너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이 회사 재밌네? 매력 있네? 약간 이런 생각 드시면은 어떻게 일하는 건지 그 구조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시그널 플래너 소개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전진영 상무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오늘 준비한 주제들 너무 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알차게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40분 뉴스토스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